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앞부분에 간략하게 복습하고 이번 시간 내용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라플라스 변환과 관련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라플라스 변환의 거의 뭐 수학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제 12장에서 배우고 나면 이제 13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회로를 해석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복습 내용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 라플라스 변환과 관련된 요 공식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시간에 대한 함수가 여기 S도메인의 함수로 변환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요 위치에 어떤 것이 쓰여 있냐에 따라서 그 값이 여기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이거가 뭐 오늘 이따 나오겠지만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f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뭐 s 제로 마이너스 뭐 s t dt다. 그러면 이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여기 써 있는 s0 마이너스 s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원래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구간에 대한 적분으로 정의가 되어야 맞는데 회로의 특성상 우리가 제로 이전의 시간의 뭐 과거에 어떤 것이 있던 간에 t 이퀄 제로에서 회로가 켜졌다라고 보면 그 이전의 응답 혹은 뭐 그 이전의 회로 동작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의 시간으로 적분 구간을 제한했다. 요거 중요한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자, 얘보다 큰, 그러니까 얘보다 큰 이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 충분 조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앞으로 많이 나올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그 식이 하나 있다 그랬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UT를 계산하게 되면 자, 그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여기 있는 것처럼 S 플러스 A분의 1이다. 요거는 외워두자. 자, 외워두자라고 했던 게 몇 개 있었어요. 그 U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분의 1이다. 그리고 델타 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1이다. 라는 거, 뭐, 그거에 이어서 오늘 이제 몇 가지가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관련된 테이블이 주어질 거예요. 뭐 저랑 시험을 보던 뭐 퀴즈를 보던 아니면 뭐지? 그 퀴즈를 보던 아니면 이제 과제를 하던 자, 변환표를 이용을 할 건데 변환표를 이용할 때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좀 외우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변형하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오늘 뒤에 나오는 프로퍼티를 배우면서 이제 익히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얘는 좀 외워두자. 그리고 자, 또 나왔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자, UT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스위치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스위치 동작을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앞에서 앞부분에서 했었죠. 자,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거는 이 괄호 안에 있는 t가 0보다 작으면 0의 값을 갖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t-1로 쓰여져 있는 유닛 스텝 펑션이다. 그러면 이때는 자, 괄호 안에 있는 요게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같거나거든요. 그러면 자, 타임 축에서 0이 아니라 1을 기준으로 자, 요 시간에서는 0, 요 시간에서는 1의 값을 갖는 것으로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풀었던 예제에서도 비슷하지만 이 유닛 스텝 펑션 혹은 램프 펑션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를 배우겠지만 뭐 이런 식의 뭐 계단 형태의 어떤 그래프가 나와요. 뭐 신호라고 봅시다. 뭐 전압일 수도 있고 전류일 수도 있고. 자, 얘를 우리가 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얘를 우리가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어. 그렇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13장에서 다룰 그런 회로 해석을 쓸 수가 있는데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우리가 이거를 시간 도메인에서의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에 배웠던 마지막에 같이 풀었던 그 예제 같은 것들을 하는 이유가 어떤 형태로 그려져 있던 간에
우리가 함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연습을 한번 해보면 간략하게 여기를 뭐 0이라고 합시다. 0, 그다음에 2, 그다음에 4라고 할까요? 그리고 요 스텝의 크기를 1로 볼까? 1. 여기는 2, 3이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일단 0 이전의 시간은 값이 없죠. 0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있을 때 만약에 이게 어떤 상수항인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상수항인 것이 아니라 상수항으로 유지가 되면 그 값이 유닛 스텝 펑션을 생각해야겠지. 근데 이게 어떤 증가하는 지울기를 가진 직선으로 표현된다. 그럼 그때 뭐 유닛 램프 펑션으로 생각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배웠었지? UT라는 게 있었고 뒤에 싱귤레이티 펑션에서 UT라는 게 있었고 RT라는 게 있었고 뭐 파라볼라 펑션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 세 개 정도가 뭐 이번 학기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전에는 0이고 그 이후에는 뭐 계단 형태이긴 하지만 어떤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패턴을 보여주죠. 이럴 땐 어떻게? 유닛 스텝 펑션을 잘 이용하면 될 것 같다라는 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뒤에 어떻게 생긴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자, 요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요 구간. 요 구간을 일단 만들어줘야 뒤에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구간이 중요한 거고 일단 여기가 0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자 2 곱하기 아니 2 곱하기 UT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가 곱해지면 안 되는구나. 여기 계산의 크기가 1이니까 UT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0에서 오다가 뛰어서 이렇게 쭉 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일단은 0에서 아니 2라는 시간 이전에 이 값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맞아? 예.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계단을 또 만들어 줘야지. 요 계단. 자, 높이가 2인 요 두 번째 계단은 언제부터 생겨요? t 콜 2에서부터 생기지. 이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돼요. t 콜 2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고 t 콜 2 이후에만 영향을 미쳐야 돼.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유닛 스텝 펑션, 뭐 램프 펑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u에 t-2를 더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높이가 얼마냐면 1이야.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1, 뭐 여기도 1 곱해졌다고 봅시다. 이렇게 되면 자, 0 이후에는 지금 이걸 좀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리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다들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0 이후에는 1의 값을 쭉 유지하는 그런 게 여기. 그리고 얘는 쭉 가다가 여기 2인 위치부터 t 이퀄 2인 위치부터 지금 요게 하나 더 더해지는데 1에 1이 더해지니까 높이가 2인 이런 스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될 게 뭐예요? 4인 위치에서 아까 이 높이가 3이었어요. 그러려면 마찬가지로 더하기 1 곱하기 u에 t-4를 하게 되면 자, 얘가 의미하는 거 4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4 이후에만 스텝 크기가 1인 계단을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가 돼요. 자, 이런 식의 성질을 갖는 게 유닛 스텝 펑션, 유닛 램프 펑션, 뭐 파라볼라 펑션 이런 거예요. 자, 요거 잘 이해하세요.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에도 이게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요거예요. 자, 유닛 스텝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S분의 1이더라.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지금 앞에 보면은 요걸 우리가 배웠죠. 이게 S 플러스 A분의 1이었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그리고 여기서 A 대신에 0을 넣으면 이 결과가 UT가 되죠. 그러면 자, 요 식에서 S 플러스 A분의 1에 A 대신에 0을 넣게 되면 S분의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은 S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건데 자, 뭐 앞에서 유도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줍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했던 거가 이제 뭐 또 문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연습을 해봤어요. 사인 오메가 t와 코사인 오메가 t는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인과 익스포넨셜 함수 간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형태 우리가 보면 자, 지금 요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UT를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자, 마이너스 A 자리에 지금 J 오메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A는 마이너스 J 오메가의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A의 위치에 마이너스 J 오메가 그리고 플러스 J 오메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J 오메가 플러스 J 오메가를 넣어주면 자, 이와 같은 코사인과 사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완성이 돼요. 이해되죠? 자, 이 형태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왔던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유닛 스텝 펑션이 있었고 유닛 램프 펑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유닛 램프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아니, 여기 보는 것처럼 자, 0 이후에 기울기 1인 그런 함수를 만드는 게 유닛 램프 펑션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 유닛 스텝 펑션의 한 번 미분한 결과가 유닛 램프 펑션이에요. 그래서 자, 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을 때 뭐 S분의 1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얘는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아, 미분적분 아직 안 배웠구나. 아, 요건 오늘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보면은 유닛 파라볼라 펑션 같은 경우는 2분의 1의 t제곱 ut의 형태가 된다. 자, 여기 ut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점 이후에만 이 값이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t가 0보다 작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값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큐빅 펑션도 있고 쿼틱 펑션도 있더라. 자, 그런데 뭐 지금 우리가 아마 교재에서 나오는 거는 파라볼라 펑션까지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나왔었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자, 디스컨티니티가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렇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자, 1보다 작을 때 값 0을 만들어주는 걸 일단 우선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일단 요 형태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자 다시 이제 직선인데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이와 같은 함수 그리고 상수함수 2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간을 나누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어봤었죠. 요거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다들 잘 돼? 그러면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왜 안 넘어가? 자,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는, 그러니까 직전에 배웠던 거는 UT라는 유닛 스텝 펑션의 적분과 관련된 얘기예요. 유닛 스텝 펑션을 한 번 적분하면 램프 펑션, 램프 펑션을 한 번 더 적분하면 그러니까 파라볼라 펑션, 그리고 뭐 큐빅 펑션, 뭐 쿼틱 펑션, 뭐 그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할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했을 때 여기 델타 펑션이라는 게 델타 함수 혹은 델타 펑션이라는 게 나와요. 자, 델타 함수, 델타 펑션이라는 것을 아마도 지난 시간에 내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잘 모른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죠? 자, 이거는 뭐냐면 신호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한 신호예요. 정말 간단한 신호. 우리가 뭐 계산할 때 뭐 검산 같은 거 할 때 뭐 넣는 값을 막 복잡한 값 넣지 않죠. 뭐 A 더하기 B는 뭐 어떤 숫자가 나왔는데 이건 좀 이상하다. Y equal AT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을 때 이 A 값을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그때 이 A라는 기울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에 어떤 값을 넣겠지. T를 어떤 값을 넣었을 때 Y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 뭐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값을 가지고 A 값을 유추하는 것 가능하죠. 그때 어떤 감 느꼈어? 일단 지금 0을 넣으면 안 되겠지, 0은. 뭐 여기다가 뭐 10만, 뭐 100만, 뭐 아니면 뭐 성격 이상해서 뭐 13 같은 뭐 이런 복잡한 숫자 넣을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1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어떤 값이 t equal 1일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알면 그게 바로 A 값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하죠.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신호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한 신호를 넣어서 이 시스템, 나중에 이제 얘기하면은 어떤 ft라는 함수로 정의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혹은 뭐 ht라고 정의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넣는 가장 간단한 신호가 델타 t예요. 임펄스예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임펄스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 t equal 그러니까 델타 t라고 하는 거는 t equal 0에서 무한대가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넓이가 1을 만드는 그런 연속함수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1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함수가 델타 함수 혹은 임펄스예요. 그래서 임펄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신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뭐냐면 그 수박 살 때 잘 모르지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잘 익은 수박을 고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 두드려 보지. 통통통통 두드려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소리도 들어보고 뭐 얘가 뭐 얼마나 뭐 이렇게 탄성이 좋은지 뭐 그런 걸 보는데 나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아무리 두들겨 봐도 이게 뭐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들겨 봐요. 그리고 길가에 뭔가 하나 상자가 떨어져 있는데 이 상자가 어떤 상자인지 궁금할 때 있지. 그럴 때 어떻게 해? 그냥 무턱대고 열어봐?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상자가 더러울 수 있는데 안 그러지. 어떻게? 발로 쳐봐요. 일단 발로 한번 툭 차지. 그러면 뭐 그 발로 툭 찼을 때 거기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뭐 폭발물이면 터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럴 일은 많지 않으니까. 자, 거기서 지금 나오는 행동들 있잖아요. 수박을 이렇게 좀 쳐본다든지 아니면 뭐 상자를 발로 차본다든지 그런 게 시스템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수박을 쳤을 때 그 수박에서 나오는 소리, 그게 응답인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복잡한 신호를 수박한테 주면 그 복잡한 신호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수박이 잘 익은 건지 잘 안 익은 건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복잡한 신호가 들어가면 나오는 그 아웃풋도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해석하기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상자가 있는데 그걸 내가 발로 찼을 때 발로 한번 차게 되면 그냥 한 번 찬 것만큼의 어떤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뭐 내 발에 느껴지는 뭐 묵직함이 있거나 뭐 그러겠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복잡한 걸 가지고 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그 과정도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간단한 신호가 얘예요. 그리고 이 임펄스 응답은 임펄스 펑션이고 그러니까 임펄스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그 응답을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따로 이제 정의를 해요. 아마 뭐 요번에 남윤호 교수님하고 공업수학을 배우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내년에 나랑 배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 얘는 유닛 스텝 펑션을 한 번 미분하면 나오는 게 델타 펑션이에요. 자, 미분과 적분 간의 관계는 자, 적분은 일단 더하는 거죠. 그렇죠? 미분은 쪼개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펑션을 우리가 쌓아주면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계속 더해주면 유닛 스텝 펑션이 된다는 얘기도 돼요. 아까 봤던 이런 함수들이 뭐 이렇게 계속해서 위치하게 되면 이런 식의 어떤 값을 만들어낼 거고 그게 결국은 유닛 스텝 펑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자 델타 t라고 썼을 때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위치에서만 값을 가져요. 알겠지? 자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무한대 값을 갖지만 우리가 얘를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자 1의 높이를 갖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넓이가 1로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넓이가 1짜리냐 2짜리냐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약에 넓이가 2짜리가 되면
2의 델타 t로 우리가 스케일링 혹은 웨이팅 팩터를 곱해주기도 해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자, t equal 0에서만 값을 갖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이제 뭐 샘플링 프로퍼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ft라는 함수가 있어요. ft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 델타 t를 곱해줘.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날 텐데 나랑 디지털 공학을 배웠죠. 디지털 공학의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게 뭐냐면 샘플링이라는 거였어요. 연속 시간과 이산 시간을 얘기하고 거기서 샘플링이라는 게 있었어. 그리고 샘플링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도 있었지. 자, 뭐 예전 강의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식의 신호를 그려줬었고 연속 시간이 신호가 있었고 얘를 샘플링해서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만든다 라는 얘기 했었지. 그러면서 이제 샘플링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샘플링을 어떻게 했냐면 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런 식으로 신호들을 우리가 취하는데 여기에 곱해진 혹은 지금 그러니까 요 신호 말고 여기 요즘 이 상태 이상하네. 잠깐만요. 여기 에러가 나서요. 재부팅 좀 할게요. 자, 이런 연속 시간 신호가 있었고 이거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 혹은 뭐 이산 시간 신호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신호들을 곱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곱해지는 요 신호 하나하나가 임펄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펄스가 곱해졌을 때 그 위치에 있는 신호만 나오는 거야. 자, FT,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연속 시간 신호를 FT라고 봅시다. FT라고 보면은 FT에 델타 T가 곱해졌어요. 그러면 자, 얘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구간에서 전체 다 신호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봐요. 여기 뭐 이렇게 그려놨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얘는 모든 구간에 있어서 모든 타임 도메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값을 다 가져요. 근데 얘는 어때? 얘가 가진 특징이 뭐 괄호 안에 있는 변수가 0일 때만 값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 값을 그냥 우리가 1이라고 봐요. 자, t equal 0일 때 값 1을 가져요. 그러면 이 결과가 결국은 뭐예요? f 제로가 나온다는 거지. 왜냐하면 얘가 t equal 0일 때만 값을 갖고 나머지 구간에서 다 0이니까 결국 나오는 결과가 f t equal 0일 때의 값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얘가 t equal 0일 때 값이라고 보고 얘가 t equal 1일 때 값이라고 보면 t equal 1일 때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ft에 델타 t-1을 곱해주면 이때가 f1의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빗살 모양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게 머리 빗는 거 머리 빛 같은 모양이라서 컴브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인지 뭐 알아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이게 샤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샤 펑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일반적으로는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펄스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서 샘플링을 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딱 하나 아니 하나가 아니라 두 개구나. 자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하게 되면 델타 t가 나오고 델타 t라는 것의 특징은 이 괄호 안에 있는 변수가 0일 때에만 값을 갖는 함수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같이 좀 다루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델타 t의 이제 성질들을 좀 알아보는 건데 사실 여기 아래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은 그냥 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니까 배우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회로를 습관에 있어서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좀 알아봅시다. 수학적인 내용인데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해야 되는데 자 미분 불가능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점프가 있잖아. 그렇죠? t equal 0에서의 점프가 있어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가정을 해요. 지금 0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텀을 두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t 이퀄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델타, 그다음에 플러스 델타 사이에 요건 굉장히 작은 수로 봐요. 델타는. 그래서 이런 기울기가 있다라고 보면 이때는 우리가 미분할 수 있지. 그렇죠?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이쪽 같은 경우는 상수 함수, 여기도 상수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값이 0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보다 작은 구간, 플러스 델타보다 큰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죠. 자, 요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있죠. 요 기울기는 자, 이 델타만큼 변하는 동안 1만큼, 그러니까 y축은 1만큼 값이 바뀌기 때문에 자, 이 델타분의 1만큼의 높이가 되겠지. 기울기, 혹은 미분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요 구간의 넓이가 1이라는 거예요. 사각형의 넓이가. 그러면 요 델타 값이 0에 수렴하면 이게 점점 안쪽으로 들어올 거고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높아지겠지. 그래서 얘가 델타 값이 거의 0에 수렴하게 되면 높이는 무한대의 값으로 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델타 함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dt가 아니라 델타 t야, 똑같이 생겼네. 델타 t, 그러니까 임펄스를 쓴 거예요. 여기는 네, 표시를 잘못한 거고. 자, vt라는 것을 이 델타 분의 1 그리고 자 램프 펑션 나온 거죠, 그렇죠? 램프 펑션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는 뭘까?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작을 때는 값이 0, 이거보다 클 때는 기울기 1인 그런 함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델타부터 시작되는 요거를 나타내요. 근데 요것만 놓고 보면은 t 이퀄 마이너스 델타 이후의 모든 구간에서 값을 갖게 되지.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이후의 구간, 그러니까 델타 이후의 구간에서 이런 상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빼줘야 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마지막 예제에서 보듯이 자, 요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델타보다 큰 구간에서는 요 값을 빼주는 거야. 기울기 1인 걸 빼주는 거야. 그러면은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나타내는 요거가 지금 요 기울기 요런 형태의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분할 수 있지. 그래서 자, 얘를 미분하면 유닛 스텝 펑션, 또 얘를 미분하면 이와 같은 형태의 유닛 스텝 펑션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임펄스라고 하는 거는 괄호 안에 있는 것이 0일 때, 0의 값을 가질 때 무한대의 값을 갖는 형태로 정의가 된다. 그리고 자, ut라고 하는 거는 델타 t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결과예요. 자, 그 이유는 자, 이 델타 t라는 게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값이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더해 오지만 계속 0의 값이 있을 거고, 그리고 1이 되었을 때, 아니 0이 되었을 때 값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쭉 그 이후에는 쭉 값을 갖는 형태로 정의가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가 아까 설명했던 건데 ft dt, 그러니까 ft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 0을 가질 때 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게 되니까, 의미 있는 값을 갖게 되니까 결국은 f0라는 값과 동일하다. 여기는 ft0, 결국은 ft0라는 값이 나와요. 자, 이거를 우리가 뒤에서는 이제 샘플링, 여기 뒤에서 여기 샘플링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이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던, 새로운 문제를 풀던 유닛 스텝 펑션이 적분 문제 안에 들어가면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였어요? 적분 구간을 바꿔줬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t, ut의 dt라고 하는 이 함수를 적분하는 것은 ut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0부터 무한대까지 ft로 바꿔주면 되는 거였죠. 자, 만약 ut는 이런데 델타 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ft의 델타 t dt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자, 적분값 얼마? f0.
dt, 델타 t가 의미를 갖는 구간이 딱 한 점이기 때문에 그 한 점에서의 값만 적분돼서 나오는 거예요. 적분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상관없어. 델타 t가 딱 들어갔다. 그때는 굉장히 쉬운 그냥 산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상으로는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되고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웨이팅 팩터를 우리가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1의 웨이팅, 그러니까 넓이가 1인 값을 나타낸다. 자, 그리고 이렇게 t-t0로 표현하게 되면 t equal t0가 되는 점에서만 의미 있는 값을 갖고 0이 아닌 값을 갖겠죠. 그래서 t0에서 자, 앞에 웨이팅 a가 곱해지게 되면 그 a만큼의 넓이를 갖는 임펄스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여기 12.4 예제를 같이 봅시다. 12.4 예제는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코사인 t, ut를 1차 미분했을 때의 값을 계산해 봐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보면은 지금 미분이 안 되죠. 그렇죠? 미분이 안 되는 건 알겠어요? 연속함수가 아니잖아. 그렇지? 연속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분이 일단 안 돼요. 어디서 연속함수가 아니에요? t equal 0에서 불연속이죠. 자, 쟤를 그리게 되면 원래는 자, 코사인 t를 원래 그리면 이런 식의 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ut가 곱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0이 되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해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쓰여져 있는 내용인데 미분이 불가능할 때 얘를 미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미분 가능한 ft라는 함수와 ut의 합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코사인 t, u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분 불가능하니까 얘를 미분을 하기 위해서 미분 가능한 그런 ft와 ut의 합으로 정의하겠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요거를 같이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자, 아까 얘기했던 코사인 t, ut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리고 여기 t equal 0에서 불연속점이 생기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어요. 자, 얘를 그럼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ft 지금 코사인 t, ut를 ft와 ut의 합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ft와 ut를 하는데 ft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로 보고 이거를 ut로 보게 되면 자,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자, ft라고 하는 것은 아니 잠깐만. f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옮겨놓고 보면은 코사인 t ut 마이너스 ut로 되게 되죠. 자, 요 함수에서 ut만큼을 빼주는 거야. 이해돼요? 이 함수에서 ut만큼 빼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구간에서 얼마만큼 빠지는 거냐면 전체 구간에서 1만큼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 요게 딱 높이가 1이거든. 그래서 뒤에 그래프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온다. 자, 0일 때는 0 이전의 시간에서는 그냥 0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ut라는 거는 얘는 1의 값을 갖는 게 0 이후에만 1의 값을 갖거든. 0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는 0의 값을 유지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후의 시간에서만 1의 값만큼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전체 그래프가. 그러면 지금 요게 이렇게 그려졌던 게 여기 0을 기준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불연속점이 없어졌지. 이제는 미분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ft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t라는 것이 코사인 t ut에서 마이너스 ut를 계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 t가 0보다 작은 그래프를 지워버렸는데 t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자 코사인 t 마이너스 여기 1의 값을 가지니까 1만큼의 값을 가지는 그래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넣고 미분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코사인 t, ut 대신에 여기 ft 플러스 ut를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ft에 대한 1차 미분 그리고 ut에 대한 1차 미분,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 여기가 du가 아니라 dt. 네. 그래서 여기 아까 앞에서 봤듯이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한 1차 미분값이 델타 펑션이 되니까 델타가 나오고, 지금 여기 f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 요거 이게 ft에 대한 미분값은 지금 요거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요 형태가 앞에서 나온 형태고, 지금 그러니까 얘에 대한 1차 적분을 진행하게 되면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던 계산된 결과인 이거를 대신 써서 적분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자 얘에 대한 적분 결과가 ut가 되고, 그리고 얘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요거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0부터 t까지에 대한 구간이니까 이거를 바꾸게 되면 0부터 t까지 구간에서 그러니까 그 값이 존재하니까 이걸 바꾸게 되면 이것이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될 거고, 그리고 자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라이프니츠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자 미분을 위한 곱의 법칙으로 얘기를 해요. 자 특이함수와 정기함수를 포함한 곱셈에 뭐 조건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자 이런 식의 함수를 미분할 때 자 결과적으로는 이거 그러니까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그러니까 코사인 t 미분하고 ut 더하기 그다음에 코사인 t 쓰고 ut의 미분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라이프니츠 법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된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이렇게 계산된 결과와 라이프니츠 법칙을 그냥 바로 적용했을 때의 결과 같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이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아까 이제 설명했던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샘플링 프로퍼티라고 써 있죠. 그렇죠? 이제 선별성에 대한 거고, 지금 GT라고 하는 어떤 함수, 이거 뭐 연속시간 함수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의되어 있는 연속 함수라고 봤을 때 거기에 델타에 t 마이너스 t 제로를 곱하게 되면 자 얘가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때가 t 콜 t 제로의 위치니까 요 값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 성질에 의해서 자 g의 t 제로 값만 나오게 되더라.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적분을 할 때에 우리가 델타 함수를 만나게 되면 그냥 한 점에서의 값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뭐 계산이 아무리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스케일링 프로퍼티인데 일단 지금은 요걸 좀 외우고 있읍시다. 뒤에서 이제 다시 나올 텐데요. 요거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 변수 앞에 A라는 스케일링 팩터가 곱해진 거예요. 이때는 자, 앞에 그러니까 변수가 나누어진 형태와 같다라는 거. 요거는 일단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많이 나오는 건 얘가 많이 나오고 요거는 이번 학기보다는 다음 학기에 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델타 t라는 거가 지금 여기 1의 웨이팅 팩터를 갖는 t 이퀄 0에서 그러니까 무한대 값을 갖는 것을 정의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표시된 거나 이렇게 표시된 거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자, 델타 t-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t 이퀄 1일 때 값을 갖고 그리고 지금 앞에 9라는 웨이팅 팩터가 곱해져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9로 곱해서 표현하고 자, 마이너스 3이 웨이팅을 곱해져 있고 t 플러스 2니까 얘가 0의 값을 갖는 게 t 이퀄 마이너스 2이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음의 방향으로도 정의가 될 수 있다. 자, 3t인 경우에는 자, 3분의 1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웨이팅 값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 자, 2분의 1만큼의 스캐닝 팩터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웨이팅 팩터가 2가 되고 자, t 이퀄 1일 때에 지금 값을 갖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2분의 1의 웨이팅 팩터가 타임 도메인에 곱해져 그러니까 시간 변수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2라는 웨이팅 팩터가 되고 자, 2분의 t로 그러니까 2분의 1로 묶었을 때 t-2로 계산이 되니까 자, 여기 t 이퀄 2에서 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시프팅 프로퍼티인데 지금 이제 알게 모르게 다 했던 거예요. 자, 얘가 0의 값을 가질 때 요 델타 함수가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값을 갖는 0이 아닌 값을 갖는 위치 어디? t0에서 0이 아닌 값을 가져요. t 이퀄 t0에서. 그러면 요 ft라는 게 결국 뭐가 된다? ft0의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요 뒤에 거는 계산 안 해도 되죠. 그냥 그 t 이퀄 t0에서 요 값이 그냥 1인 값이 되는 거니까 얘는 생략되는 거고 결국 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성질이 나오더라. 요게 뭐 샘플링 프로퍼티 혹은 뭐 시프팅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관련된 예제 하나 풀어봅시다. 예제 12.5예요. 그래서 보면은 마이너스 9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5 로그 t의 델타 t 마이너스 10 dt를 계산해라 라고 나오는데 그냥 딱 보면 이 적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 근데 잘 봐야 되는 거가 여기 델타 함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경 쓰지 말고 다시 말하면 당황하지 말고 t 이퀄 10일 때의 요 앞에 쓰여져 있는 5 로그 t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로그 10의 1이죠. 그리고 거기에 5가 곱해지니까 5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요거 잘 봐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유닛 더블릿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델타 함수를 한번 미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 함수를 한번 미분했을 때 그 특징이 이런 특징을 가져요. 자, ft와 요 미분한 더블릿 함수라는 거를 곱한 것의 적분이 마이너스 f 프라임 t 제로로 나타나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밑에 써 있듯이 임펄스의 미분인 더블릿은 자, 그러니까 t 이퀄 괄호 안에 변수가 0이 되게 만드는 그 시점에서의 미분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이제 요거는 그냥 뭐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해요. 자,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적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요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요거 결과 그리고 어디 갔어? 네, 어디 있냐? 여기 있다. 네, 요 결과. 요 두 가지 결과는 반드시 외우고 있읍시다.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었죠?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u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 s 플러스 a분의 1 그리고 유닛 스텝 펑션 u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s분의 1 그리고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1이에요, 걔는. 그리고 알아둬야 될 게 미분 그리고 적분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좀 봅시다. ft라고 하는 함수를 시간에서 1차 미분한 거예요. 그 미분한 결과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은 fs로 바뀐다라는 거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f 프라임 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뭐가 되느냐 이거를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fs에 s를 곱하고, 그러니까 요 fs는 요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요게 fs예요. fs에 s를 곱하고, 그리고 자 초기 값을 빼주는 것으로 정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dt분의 d의 ut를 계산하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델타 t가 되는 거지, 그치? 유닛 스텝 펑션 미분하면 델타 t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예, 임펄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미분 값이, 그러니까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원함수가 뭐예요? ft라는 게 지금 ut인 거고, 그러면 fs라고 하는 거는 s분의 1이 되지, 그치? s분의 1이 요 위치에 들어가고, 요게 지금 s가 곱해지니까 s 곱하기 s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f의 제로 마이너스예요. ft는 지금 ut예요. u의 제로 마이너스를 구하라는 거죠. 0보다 어쨌든 조금 더 왼쪽에 있지. 그럼 이 값은 얼마겠어? 0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이 되니까 1이 돼요. 그래서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1이 됩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계산 중간 과정을 이렇게 봅시다. dt분의 d의 ft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를 계산해요. 자, 이렇게 쓴 이유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가 우리가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ft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 dt로 계산하잖아요. 자, 여기 있는 dt분의 d의 f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함수를 본 거야. 그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곱하고 제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dt는 dt끼리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 그렇지? 남는 게 dft가 남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가 남죠. 그렇죠? 자, ft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이제 ft에 대한 적분이니까, 그러니까 dft라고 하는 건 지금 ft에 대한 적분이니까 ft가 쓰여지고 거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가 곱해진 형태가 되겠지. 지금 ft 함수를 바뀐 거예요. 그렇죠? ft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적분인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적분 구간은 제로 마이너스 또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 s,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얘에 대한 거 해서 s 제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t에 이렇게 돼서 dt가 돼요.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자 여기 있는 얘에서 보면 f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dt라고 하는 게 얘가 뭐예요? 요게 결국은 fs에 대한 거지. 거기에 s가 곱해진 거니까 지금 이게 나오고, 얘가 가지는 의미 뭐, 지금 요건 앞에서 우리 한번 했었죠. 무한대일 때는 0의 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제로 마이너스일 때는 뭐 이 값에다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의 값을 1에 수렴할 테니까 요 ft의 제로 마이너스 값을 넣은 값만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거 결과 이거 미분하게 되면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에 s를 곱하고 거기서 초기값 제로 마이너스 값을 빼주는 결과를 나타납니다. 알겠죠?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그다음 적분에 대한 거예요. 적분에 대한 건데, 적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풀어줘요. f 타우에 대한 제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t까지에 대한 적분, 그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를 s로 나눠주는 결과예요. 두 번 미분하면 s제곱, 세 번 미분하면 s3승으로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가요. 일단 요거 외우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램프 펑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rs예요. 그러면 rt라는 거가, rt라는 게 지금 ut에 대한 적분값이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 ut를 한 번 적분하면 rt를 한 번 더 적분하면 그 뭐야 pt, 그러니까 파라볼라 펑션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 rt 대신에 유닛 스텝 펑션의 적분값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 요 것에서 그러니까 UT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로 마이너스부터 t까지 구간에서는 1의 값만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1 dt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지금 t 잠깐만 어떻게 되지? 이게 정의에 의해서 하는 거구나. 참 지금. 잠깐만. 요거 정의에 의해서. 자, 얘가 ft에 대한 함수로 쓰는 거고 얘에 대한 fs는 s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그러니까 적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s분의 1, 그러니까 s로 나눠주는 거지. s분의 1을 곱해주거나 어쨌든 그렇게 돼서 지금 s분의 1 곱하기 얘가 fs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래서 s제곱분의 1이 되더라.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적분하는 파라볼라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지금 마찬가지로 s를 한 번 더 나눠준 s3승분의 1의 값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하면 요거 다시 이거를 흔들으면 s분의 1 곱하기 fs로 보면 돼요. 자 요거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가 델타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계산을 해보면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1이 되더라.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때는 s가 되고 한 번 더 또 미분하면 s제곱 그리고 또 미분하면 s3승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요거 기억하고 있으세요? 델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1이다. 그러면 이제 하이퍼코사인 그리고 이제 하이퍼사인에 대한 건데 우리가 앞에서 하이퍼코사인과 하이퍼코사인 AT에 대한 걸 우리가 유도했었죠. 하이퍼코사인 AT는 S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S로 계산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A 대신에 1의 값을 넣게 되면은 여기 하이퍼코사인 T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1 넣게 되면 S제곱 마이너스 1분의 S가 하이퍼코사인에 대한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하이퍼코사인 UT에 대한 1차 미분인데 1차 미분일 때 어떻게 했었죠? S, FS 마이너스 FT, F0 마이너스 F의 제로 마이너스 값을 넣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S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게 하이퍼코사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고 거기에 s를 곱하고 마이너스 f의 제로 마이너스 값을 해주는데 f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0이니까 지금 이와 같이 여기 s 값만 곱해진 형태가 돼서 s제곱 마이너스 1 분의 s제곱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하이퍼사인 같은 경우는 s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a 값이 나오게 되고 이때 a 대신에 1을 넣게 되면은 그 값이 s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의 값이 되는데 여기에 s 곱해주고 f0 마이너스 값 빼주면 되니까 지금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계산 결과는 비교적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그 미분과 적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성질을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성질이 더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질을 배우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우리가 테이블을 이용할 거고 그 테이블을 이용할 때 성질들을 이용해서 변형을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식과 가장 유사한 식을 테이블에서 골라야 되고 그리고 그 고른 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식과 정확하게 매치되도록 그 프로퍼티들을 이용해서 변형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퍼티가 이제 여기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처음 이제 타임 시프트에 대한 건데 타임 시프트에 대한 거는 자, t 이퀄 그러니까 t-t0라고 하면은 자, t0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t 여기 제로에서 시작됐던 것이 t0의 위치로 옮겨가게 되고 지금 여기 좀 잘못 그려졌다. 지금 이 부분 없어야 되죠.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t0의 이전에서는 0의 값을 갖고 이런 식으로 값이 나타나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우리가 일단 타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건 알겠어요. 그럼 타임 시프트가 일어난 결과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야겠지. 자, 결론은 이래요. t0만큼 시프트 되었을 때 자, 원래 함수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fs라고 보고 t0만큼 시프트 되게 되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0만큼이 앞에 곱해지는 형태로 나타나요. 자, 타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면 이만큼의 익스포넨셜 함수가 곱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유도하는 과정은 밑에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쓰여진 요게 어떤 함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주고 dt를 그러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ft-t0 그리고 이렇게 바뀌고 지금 얘는 적분 구간의 변형에 의해서 사라져요. t0부터 무한대까지의 구간에서 의미 있는 값을 가지니까 얘는 이렇게 바꿔주면 요 항이 없어지지.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계산하는데 t-t0를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타우라는 값으로 바꿔줘요. 치환해요. 치환하고 나면은 t라는 변수는 타우 플러스 t0가 되고 자, 뭐 양쪽을 미분해서 보면 dt라고 하는 것은 d 타우가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바꿔주는 거야. 타우에 대한 함수로. 그러면 지금 보듯이 자, 얘가 타우 값이 되니까 여기 f 타우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지금 t 대신에 타우 플러스 t0를 넣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지금 얘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타우 d 타우를 하게 되면 그게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fs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남는 게 뭐예요? 남아있는 게 뭐예요, 지금? 요거를 다시 쓸게. 여기 보면은 옮겨서 다시 쓰면 t0 무한대분의 f 타우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타우 d 타우 그리고 남는 게 뭐가 있었냐면 지금 아니 여기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0 d 타우가 돼요. 그치? 얘를 보게 되면 이게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fs를 나타내는 게 되지. 자, 얘는 타우에 대한 함수가 아니에요. t0라는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한 함수인 거고 결과적으로 얘는 상수로 취급할 수 있어요. 상수로 취급하게 되면 인테그랄 밖으로 나갈 수 있지. 그치? 상수면. 그래서 여기 exponential 마이너스 st0라고 하는 값이 전체에 곱해지게 되고 뒤에 쓰여져 있는 이 형태가 f s 값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결론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타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면 그 시프트 된 시간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익스포넨셜 함수를 취한 것만큼이 앞에 곱해진 형태가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시프트예요. 프리퀀시 시프트인데, 자, 타임 시프트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어떤 시간 변이인데, 지금 S 도메인에서의 어떤 S 도메인에서 이제 그 위치가 바뀌는 거를 우리가 프리퀀시 시프트라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지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0 플러스 S0 곱하기 T, FT를 계산하게 되면, 자, 프리퀀시 축에서 S0만큼의 시프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렇게, 얘를 일단 가로를 치고, 얘와 얘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거죠. 거기에 지금 S0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S0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0 T만큼이 더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자, FT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0 플러스 S의 T로 볼 수 있지. 그리고 아까 강의 초반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T의 익스포넨셜에 뭐 여기에 뭐 마이너스 S1T DT가 된다. 그러면 F의 S1으로 본다라는 거였잖아요. 자, 여기 타임 도메인 앞에 있는 요 값이 프리퀀시 축에서의 값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의 S 플러스 S0로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퀀시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프리퀀시 시프트가 일어나면 타임 도메인에서는 여기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0T만큼이 곱해진 형태가 된다는 거지. 아까 타임 시프트에서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0 곱하기 FS만큼의 값이, 그러니까 요 익스포넨셜 텀이 곱해지는 거였죠. 아까 저기 타임 시프트에서는. 그리고 여기 프리퀀시 시프트에서는 이만큼이 타임 도메인에 곱해진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둬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요 타임 프리퀀시 스케일링인데 요거는 잘 한번 들어봅시다. 뭐냐면 자, 일단 여기 앞에 FT였던 거가 FET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 t 대신에 0 넣고 1 넣고 2 넣고 4 넣고 아니 3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봐요. 그러면 얘는 F0, F1, F2, F3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겠지. 얘는 F0이었다가 그다음 어떻게 돼? F2, F4, F6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F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회로를 다루고 있지만 이 F라는 것이 음성 신호라고 봅시다. 가능하죠? 음성 신호라고 보게 되면 자, 어떤 게 더 빨리 플레이되는 음성일까를 생각해 보면 얘가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녹화 강의 들을 때 뭐 시간 없으면 막 1.5배속, 2배속 막 그렇게 듣기도 하잖아. 그리고 자세히 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뭐 0.5배속으로 들을 수도 있나? 뭐 하여간 뭐 그렇다고 봅시다. 얘는 2배속을 듣는 거야. 시간 축에서 0이었다가 2였다가 물론 지금 이제 연속 시간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예를 들게 되면 0, 2, 4, 6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임 도메인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만약에 이게 ET라 그러면 아니 T인 경우와 ET인 경우 어떻게 차이가 날까를 보면은 원래 신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봅시다. 이거는 그냥 T일 때예요. 얘를 내가 눈금을 ET로 바꾸게 되면 줄어들어요. 이렇게 홀쭉해져. 그러면 시간축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압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자, 시간축에서의 압축이에요. 그렇잖아. 압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줄여주는 거지. 원래는 이만큼의 시간 동안 플레이 되어야 되는 어떤 음성 자료인데 혹은 뭐 동영상 자료인데 그거를 2배속으로 해서 이만큼의 시간 동안 플레이되게 만들었다면 타임 도메인에서의 압축인 거예요. 반대로 타임 도메인에서 확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 느리게 플레이해주면 되겠지. 만약에 2분의 1t로 본다. 그러면 이 구간이 더 늘어나겠죠. 이거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확장으로 봐요. 자, 요 개념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주파수 도메인도 마찬가지예요. 주파수 도메인도 S냐, ES냐, 2분의 1 S냐에 따라서 자, 원래의 어떤 주파수 크기가, 주파수 눈금 하나의 크기가 S라고 한다면 2S가 되게 되면 한 눈금이 바뀔 때마다 2씩 바뀌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주파수 축에서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가 ES로 되게 되면 이렇게 홀쭉하게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요 값이 그러니까 뭐 0보다 큰, 아니 0보다 큰 아니고 1보다 큰 어떤 정수가 앞에 붙게 되면 압축. 알겠지?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로 붙게 되면 확장이 돼요. 요 개념을 일단 먼저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압축이 뭐고 확장이 뭔지. 그래서 자, 얘기를 할 건데 지금 FCT라고 값이 바뀌었다고 봅시다. FT가 아니라 FCT예요. 그리고 C가 0보다 큰 값으로 오는데 지금 그냥 뭐 간단하게 2라고 봅시다. C 값이 2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그러면 FE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S의 F, 아니, 잠깐만. 다시 F 2분의 1 S 그리고 거기에 지금 2분의 1이 곱해진 형태가 돼요. 자, 지금 얘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S축에서는 확장이 됐지. 그렇지? 아까 FET라는 것과 FT를 비교했을 때 얘보다는 얘가 압축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F2분의 1t가 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는 확장이, 타임 도메인에서 확장이라고 했죠.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표정들이 약간 좀 헷갈리는 표정이 있는 사람 몇 명 있는데 내가 10분짜리 음성 파일이 있어요. 얘를 2배속으로 해. 그러면 5분 만에 끝나겠지? 5분 동안 내가 들어야 될 데이터를 다 들은 거야. 그게 압축이죠. 시간에 대해서 압축이지. 근데 0.5배속으로 해. 그러면 10분에 들어야 되고 20분에 듣고 있지. 그럼 이건 뭐예요? 타임 도메인에서 지금 데이터량이 확장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확장된 거예요. 10분짜리가 20분짜리로.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래 FS로 표현됐던 게 F2분의 1S로 표현됐다는 건 어떤 거예요? 주파수 축, S 도메인 상에서 더 데이터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확장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자, 요 관계가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여기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증명을 하겠지만 요 관계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도 동일하게 쓰여요. 타임 도메인에서 압축이 되면 여기 밑에 이제 결론적으로 쓰여져 있는 건데 타임 도메인 혹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공간상에서 압축이 되면 주파수축 혹은 S 도메인 상에서는 늘어나요. 확장이 돼요. 그리고 타임 도메인에서 확장이 되면 주파수축 상에서는 압축이 돼요. 반대로 일어나.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면 시간 눈금을 압축하는 것은 주파수 눈금을 동일한 인자로 확장하게 되는 거고 시간 눈금을 확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S 도메인 상에서 혹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압축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건데 그 의미가 여기 쓰여져 있는 거고 그거를 증명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일단 FC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요 CT라고 하는 거를
CT를 타우로 치환합시다. 할 수 있지? 그렇죠? CT를 타우로 치환해요. 그러면은 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T라고 하는 거는 C분의 1 타우가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그 CT가 타우가 되니까 여기서 양변을 미분하면 C 곱하기 DT는 D 타우가 되고, 그래서 DT는 C분의 1 D 타우가 되겠네요. 자, 요거 관계식 나오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지금 FC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정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그리고 나서 CT 대신에 우리가 그러니까 T 대신에 타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CT 대신에 타우가 들어갔고, 여기 T 대신에 여기 C분의 1 타우를 썼어요. 그래서 T 대신에 여기 C분의 1 타우가 써서 쓰여져서 이렇게 됐고, DT 대신에 C분의 1 D 타우가 돼요. 그래서 DT 대신에 여기 이렇게 바꿨었어요. 되죠? 이해되죠? 그러면 자, 요 식을 우리가 변형을 하는데 제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 타우 그다음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S분의 아니 S가 아니고 C분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C분의 S 곱하기 타우 그리고 여기다가 C분의 1을 상수니까 밖으로 빼주고 D 타우를 남길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자, 요 요 형태가 뭐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형태인 거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S 대신에 C분의 S가 쓰여야 되지. 여기 타우라는 변수 앞에 여기 C분의 S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나타나는 게 F C분의 S. 그리고 그 앞에 C분의 1이라고 하는 상수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자, 이 값이 나와요.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압축 확장 압축이라는 건 뭐냐면은 C 값이 1보다 클 때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 C 값이 1보다 클 때. 그때는 압축이야. 타임 도메인에서 압축. 그러면 그때는 여기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확장이 되더라. 반대로 C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그때는 확장이 되는 거죠. 분수값을 가지니까. 그때는 자, 여기 상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더 어떻게 돼? 압축된 결과나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자, 요 관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압축과 확장의 개념을 일단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고, 타임 도메인에서 압축이 일어나면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반대, 확장. 타임 도메인에서 확장이 일어나면 주파수 쪽에서는 압축이 일어난다라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 관계식 좀 잘 외웁시다. 나중에 테이블로 주어질 거예요. 테이블로 주어질 건데 그래도 좀 외우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훨씬 수월해요. 나중에 테이블,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나야 되는데 테이블 보면서 그때부터 생각하게 되면 잘 안 보여. 알겠죠? 요 프로퍼티 잘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제 하나 풀어봅시다. 예제 12.7에 대한 건데요. 자, 보면은 아까 뭐 우리 같이 봤었던 어떤 계단 형태의 그런 비슷한 것이 나왔죠. 네, 여기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온 형태가 됐지.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야 되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우리가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일단 봅시다. 자, 얘가 가진 특징이 1 이전에는 다 0의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뭐 UT 뭐 아니면 뭐 램프 RT 뭐 PT 뭐 그런 것이 생각나야겠지. 근데 얘는 어떤 상수 형태의 값을 일정 구간 동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램프 펑션도 아닐 것 같고 파라볼라 펑션은 더더욱 아니고 당연히 유닛 스텝 펑션이어야겠죠. 자, 첫 번째 계단이 어디서 나오냐면 t = 1일 때 나와요. 그래서 u의
t-1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 첫 번째 계단의 높이가 얼마냐? 2야. 그러면 요 앞에 2가 곱해져야겠죠? 자, 이런 것이 이렇게 쭉 가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요 2의 u, 2 곱하기 u의 t-1이라는 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3일 때 계단의 높이가 4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3일 때부터 이만큼의 계단 높이를 더 더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자, 일단 이만큼의 계단 높이를 u의 t-3으로 써주게 되면 3보다 작을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계단 높이가 2가 더 더해지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계단이 쭉 가는데 5일 때 다시 계단이 2로 낮아져요. 그럼 일단 이만큼의 계단을 빼줘야겠지. 그렇죠? 5일 때부터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t-5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식이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 그래프의 함수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고, 자, 마지막에 여기 7일 때부터는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더 빠진 거까지만 포함시켜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함수식을 우리가 세웠어요. 함수식을 세웠고 우리가 함수식 구했으니까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수 있겠죠? 자, 얘를 우리가 리니어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형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결과를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얘 라플라스 트랜스폼, 얘 라플라스 트랜스폼, 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u의 t-1이라는 게 뭐예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타임 시프트지. 우리가 앞에서 타임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어떻게 된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 제로만큼을 곱해주면 된다. 그쵸? 아니. st 제로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익스포넨셜의 st 제로만큼을 곱해주면 된다. 라는 거였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헷갈렸다. 마이너스가 맞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 제로만큼을 곱해주고 fs를 계산해 주는 게 타임 시프트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1, 여기 3, 여기 5, 여기 7 그리고 유닛 스텝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얼마? s분의 1. 그러면 자, 일단 s분의 1에 앞에 웨이팅들이 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s분의 1에 자, 웨이팅 2 그리고 여기 ut-1에 대한 타임 시프트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곱하기 1 더하기 s분의 1 곱하기 2라는 웨이팅에 지금 여기 3만큼의 타임 시프트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s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면 되겠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여기 2가 곱해진 형태가 되고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줄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거 봅시다. 여기 보면은 코사인 오메가 t 곱하기 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계산하래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생겼어. 요 기울기가 1이면서 지금 코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고 이거를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라 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한 익스포넨셜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그렇죠? 코사인 오메가 t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로 계산이 됩니다. 자, 코사인 오메가 t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2분의 1 묶어줬고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가 여기 나왔죠. 그리고 여기 있는 ft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 dt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ft 여기도 ft 이렇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나오죠. 자, 그러면
얘네들끼리 묶어줄 수 있지. 묶어주게 되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플러스 j 오메가 t. 자, 얘만큼이 나중에 여기 요 값이 여기. 결국 이게 뭐예요? 앞에서 봤었던 프리퀀시 시프트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리퀀시 시프트가 일어났다.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저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 우리 또 계속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이제 오늘 다룰 마지막 예제인데 예제 12.8을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예제 12.8을 보면은 물론 지금 여기는 함수식이 주어졌고 그 함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나왔는데 함수식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그래프를 보고 저 함수식을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 ft라는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ft라는 거는 ut라는 것이 여기 1의 값을 가질 때까지 이렇게 되다가 그 이후에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안 하고 그냥 저렇게 했구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합시다. 지금 요 것을 주어지게 되면 자 ut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죠. 그렇죠? 쭉 가는 건데 거기서 1의 위치에서 같은 계단값을 빼주게 되면은 이런 사각형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지금 gt라고 하는 거는 c 곱하기 fct가 되는 건데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시간에서 압축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안쪽으로 그러니까 ft보다는 이게 안쪽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제 높이가 높아진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되니까 c가 2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를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fs라고 하는 것은 ft가 ut-uat-1이니까 자, 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선형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계산하고 마이너스를 해주면 돼요. u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값 얼마? s분의 1. 그리고 얘는 타임 시프트가 있는 거니까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s 곱하기 1을 곱해준 것에 u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래서 s분의 1에다가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s 그다음에 t0가 1.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값이 나오게 되고 자, GS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봅시다. C 곱하기 FCT인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자, FC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어떻게 됐어요? C분의 1에 FC분의 S로 됐었죠.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FS가 이렇게 주어졌고 FT에 대한 지금 타임 스케일링이 되었으니까 지금 S 대신에 C분의 S를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 자, FCT에 대한 거가 C분의 1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FC분의 S가 되니까 S 자리에 C분의 S 들어가고 전체에 C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C분의 1이 요 것에 의해서 곱해지는 게 C분의 1이 있고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C는 지금 선형성에 의해서 나오는 요게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S 대신에 C분의 S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S 대신에 C분의 S 여기 그리고 여기도 S 대신에 C분의 S 여기도 S 대신에 C분의 S 넣어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게 되고 그래서 C가 2인 경우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 자 타임 시프트, 그다음에 프리퀀시 시프트, 그리고 타임 스케일링과 관련된 얘기를 일단 정리했어요.